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7월 22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강자들이 대부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4경주에서는 이변이 발생됐었죠. 성락송, 이재림, 이연구가 협공을 펼쳐 나갔습니다만 결국 손경수하고 힘대결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원신재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훈련 때도 컨디션이 좋아서 원신재 김우영, 원신재 송경수를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원신재 몸싸움 펼쳐 나가면서 젖히기 나섰고 결국 우승까지 차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신재 뒷자리를 김우영이 막혀 나갔고 이영구하고 접전 펼쳐 나갔습니다. 전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는 듯 했습니다. 동시착하는 할 뻔 했었습니다만 이영구가 0.0015차 차이로, 타이어 반 바퀴 차이로 김우영을 제압해 나가면서 원신재의 이현고 쌍승식 100배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원신재의 김우영만 들어왔어도 50배였었습니다. 동시착만 했어도 25배라는 좋은 배당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었는데 참 아쉬웠었습니다. 0.001초, 5초 차이로 김우영이 이영구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좀 배당이 14경주에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3경주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일 공태민 어이없게 마크 털리면서 외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점배당이 부러졌었죠. 저는 공태민이 아니라 정하늘에 주력하자 말씀드렸었는데 정하늘의 시속감이 좋았어요. 임채빈 간발의 차이로 추입해 나서면서 임채빈 정하늘로 동반 입상, 공태민은 점배당으로 털렸습니다. 금일 결승 가기 위해서 공태민 욕심내야죠. 성락송도 욕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경주는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나머지 경주는 후차권 찾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역시 원신재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손경수, 정하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원신재, 손경수, 정하늘 몸 상태가 특성급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훈련 내용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한타키, 원신재, 김영섭, 공태민, 엄정일, 유태복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원신재가 반바퀴 젖히기를 한타키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었고, 엄정일은 거리를 두고 출발해서 자신을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임채빈, 김원진, 손경수, 김우영, 황승호 선수가 함께 협공을 펼쳐 나갔습니다. 임채빈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이를 틈타 손경수가 젖히기로 대회를 넘어섰습니다. 김우영은 마크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정혜민, 박경호, 정하늘, 이기주, 방극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혜민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정하늘은 탄력을 그대로 받아 젖히기로 대회를 넘어섰습니다. 후차권 선수들은 뭉쳐서 들어오면서 비슷하게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신재, 손경수, 정하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임채빈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경주입니다.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차를 찾아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경호가 있고 방극산이 있습니다. 이기주가 있고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이태호하고 이재림, 김준일이 임채빈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림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태호라든지 김준일, 이재림, 이태호 선수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5번 임채빈이 이 파업 선수들을 앞에다 두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과 타입보다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임채빈의 뒷자리를 1번이 막혀 나가느냐 6번이 막혀 나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경호 선행력 또 갖춘 선수입니다. 힘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챙겨준다면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경호가 힘을 써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고 마크한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자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임채빈 혼자 달아났을 때 박경호 쫓아가지 못하면서 줄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줄 끊어지면 이태호가 쫓아가죠. 전
전일은 이태호가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만 간발의 차이로 빼앗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임채빈이 박경호의 선행 활약에 나가기도 쉽지만 않죠. 마크로 경주 가능, 마크를 뒤에다 둔다 하더라도 비파업 선수들 상대로 세게 남아가게 된다면 마크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태호가 마크만 된다면 쫓아 나서면서 결승까지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경호는 2차 가면 아무래도 결승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차 간 선수 3명은 가는데 점수 낮은 선수 1명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경호가 점수대가 99점대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5번이 1번을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챙겨주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 쪽 우선 하시되 5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1번, 2번 우선하고 싶어요. 5번, 1번, 2번 삼복경 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1번이 박경호를 완벽하게 챙겨준다면 이기주가 맞게 나가면서 비파업 라인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경호가 털리면 이기주까지 털리죠.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들입니다. 2번하고 4번까지 쫓아 들어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 1번, 2번 쪽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좀 갈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복승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분석해서 잘 좋은 차권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월등합니다. 이기주 임채빈 놓고 박경호가 쫓아갈 수 있느냐 이태호가 뺏을 수 있느냐를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경호 버티기 쪽을 전 우선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전일 어이없게 마크 놓치면서 1.2배 배당 부러뜨렸었던 공태민에 관한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참 어이없게 견주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황승호에게 몸싸움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털리듯이 외선으로 흘러버렸었던 종태민, 금일 결승가게에서는 승부욕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우영이 있고 김영섭이 있고 정재환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성낙순 입장에서는 김민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우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환은 전일 동서울팀 과거 동서울팀 후배였었던 정혜민의 뒤를 막해 나가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정재환 파업 선수들이 강한 편성에서는 파업적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가면서 본인 실리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한 줏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쩔 때는 파업, 어쩔 때는 또 비파업 쪽에서 자리 잡고 본인 실리 챙겨 나가고 있는 정채환 중립 세력이라는 점. 과연 공태민의 뒷자리를 정재환이 막혀 나갔을 때, 성낙송이 왔을 때 정재환이 자리를 양보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같은 상황이라면 악착같은 후미권 막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성낙송은 다르죠. 몸싸움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재환, 성낙송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낙송이 자리 양보한다면 뺏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재환이 공태민의 후미를 밀착 마크한다 하더라도 성낙송 2차 캐야 결승 가죠. 3차 하면 결승 못 갑니다. 적어도 2차 깨야 돼요. 100점대이기 때문에 2차 갈 수 있는 작전 악착같이 공태민의 뒤를 노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직선에서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는 4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7번이죠.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4번이 3번을 달고 제대로 제기랑 발에 나가고 성낙송이 왔을 때 3번이 잘해주지 않고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89점대 결승 못 갑니다. 결승 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의도적으로 성낙송이 자리 양보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그래도 4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착같이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는 성낙송이야. 2차권 승부 2차만 해도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승 가기 위해선 몸싸움 펼쳐 나가야 되죠. 4번이 3번을 견제 챙겨준다면 3번도 악착같이 성낙송과 몸싸움 통해서 실리 챙겨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7이 먼저 갔습니다. 4-3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김민철이 힘을 쓰고 성낙송이 몰고 가고 김우현이 막혀 나가거나 김우현이 힘을 쓰고 성낙송, 김민철 순으로 자리 잡게
있게 된다면 공태민 상대로 덮고 시작하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의원이 때리면 버텨내기 버겁죠. 성낙송의 뒷자리는 김민철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공태민이 김영섭을 달고 김우영을 앞에다 두고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정재환은 7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이 동솔팀, 과거 동솔팀 선수들하고는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김포팀하고는 좀 더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하고 7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판은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고전했었던 공태민, 전일 고전했었던 성낙송, 특히 성낙송 원신재에게 탈탈탈탈 털렸습니다. 잘 몰고 왔었더라면 본인이 우승을 찾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원신재 전일 라인 전환 시도에서 성낙송까지 밀어내고 칩까지 저치까지 나서면서 머리 쳤었던 원신재, 금일만큼은 정신 차려야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양분하는 7번하고 6번, 7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공태민이 정신 차린다면 7번이죠. 4번과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에서 좀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도 전일 몸싸움에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쫓아가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영섭의 3차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 가능성 충분히 현장에서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 경주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예민이 월등하죠. 정예민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 돋보이는 선수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번 원신재인 것 같아요. 전일 원신재 대단했습니다. 전일 14경주 때 좀 너무나 아쉬웠었던 게, 성낙송이 분명 이용구 몰고 가게 된다면 송경수가 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경수 머리가 아닌 원신재 머리로 권해드렸어요. 5사나 5번을 중심으로 지정훈련 때 컨디션이 좋았었기 때문에 5, 6하고 5사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원신재 뒷자리를 김우영이 막혀 나갔습니다만 결국 직선에서 이용구하고 접전 끝에 0.001호차 차이로 타이어 반의 반바퀴 차이로 김우영이 원은 이용구에게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용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원신재 이용구가 100배가 발생이 됐었고, 원신재의 김우영이 50배였었는데 동시착만 해도 25배라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원신재. 제가 봤을 때는 원신재 전일 인생 경주 했었던 것 같아요. 원신재가 14경주를 확실하게 찢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혜민하고 원신재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신재가 막혀 나간다면 정혜민 확실하게 원신재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2번, 4번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종군이 타정전으로 빼앗는다면야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신재 몸 상태 봐서는 빼앗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마크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깔끔하게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빼앗는다면요 아무래도 최종훈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신재 지정훈련 때도 컨디션 상당히 좋았었고, 전인도 내선 파서 다시금 성낙송까지 밀어내면서 저측의 승부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원신재의 인생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원신재가 확실하게 14경주는 찢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2번과 4번 동반 입상 깔끔한 한방 승부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하늘 전일 시속감 상당히 좋았었죠. 전일 배당이 공태민 쪽으로 1점 배당 쪽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임채빈의 공태민, 아무래도 그 다음 차선이 정하늘이었었는데, 저는 공태민이 아닌 정하늘의 선전을 먼저 권해드렸어요. 정하늘 힘으로 버텨냈었고, 임채빈 좀 시속 조절하다가 추임 나오지 못할 뻔했었습니다. 그만큼 정하늘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어요. 임채빈 간신히 정하늘 넘어섰었고, 공태민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임채빈의 홈이 막혀 나가면 따라가기만 하면 1.2배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마치 황승호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이없게 몸싸움 필려나면서 점배당이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황승호가 3차권 진입까지 하면서 팬들의 질타를 공태민이 한 몸에 받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정하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죠. 과연
정하늘이 이번 패서 손경수를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손경수 활용해 나가면서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정재원과 황승호 중에서 누굴 챙겨줄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경수가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경수 시속 보면 11초 때 초중반 3초 11초 때 한 3에서 왔다 갔다 가는 시속을 보여주고 있죠. 그 점 때문에 정하늘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가 확실하게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패성 전 정하늘과 황승호의 전략적인 타협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정재원도 황승호를 배제하고 견주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두 선수 19기 동기생 지금은 황승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6번이 4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공격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송경수 선행감이 좋다면 2번이 몰고 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 쪽 먼저 6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엿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경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정하늘이 몰고 가서 넘어서려고 하다가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1번하고 4번이 따라 들어가는 작전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송경수 머리가 된다면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정하늘이 보여줬었고 황승호가 끌어내서 털어내는 작전 펼쳐 나갔었기 때문에 정하늘 쪽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송경수도 저력 있는 선수예요. 뭐 전일 죽었기 때문에 금일 배당 영향이 있어서 더 좋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2번하고 1번, 2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 내외에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정하늘 인정하고 송경수, 황승호 중에서는 전 황승호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3복승은 1번, 2번, 4번에서 6번으로 막 배당판이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복승에서는 황승호하고 송경수를 묶어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고 정하늘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